평화가 간절한 곳은 또 있죠.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레바논에서 공습이 있었고 이란 폭탄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인질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우수경 특파원이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항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곳곳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납치됐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9명의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키부츠에서 납치됐습니다. Those are my teachers and the boys and girls of my friends from the school. 시라 씨 일가족 4명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 살해됐고 다른 7명은 납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귀환했는데 돌아온 어린 조카는 불안감에 아직도 속삭이며 얘기합니다. 가자 지구에 납치돼 있을 당시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은 겁니다. They weren't in a good condition. You know, they were skinny, they didn't eat enough, they had to whisper when they were there. 마이클 레비 씨는 엄마 아빠 없이 남은 2살 조카가 안쓰럽습니다. We told him that his father is missing and that we are looking for him. How can you tell a 2-year-old boy that his mother won't come back? 당시의 기억은 이스라엘 국민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상처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던 키부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나머지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 이렇게 그날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상황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가자 남부에까지 공습과 폭격이 집중되면서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اكثر من هيك الواحد شو بده يحكي يعني شايفين الدمار قاعدين بندور زي اللي قاعد بدور في الارض وبنحش فيه مش عارف ايش الواحد بده يحكي يعني لا في مقاومين ولا في اي شيء مش عارف 부족한 구호품에 약탈도 이어지고 매일 이어지는 공습에 병원은 바닥까지 부상자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굶는 날도 많습니다. ليش كل يوم نستفيد بس بنصف قرصة بنقعد ساعتين ولا ساعة أحيانا وأحيانا ما بناخدش أحيانا بناخد. 전쟁은 이웃나라로 확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드론 공습으로 폭발이 일어났고 하마스 고위관리 6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마스 3인자 알 아루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레바논 수도까지 공격한 건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إذا فكر العدو أن يشن حربا على لبنان حينئذ سيكون قتالنا بلا سقوف بلا حدود بلا قواعد بلا ضوابط وهو يعلم ماذا أعني. 하루 뒤인 3일에는 이란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혼란 속에 구급차가 줄지어 달려갑니다.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사망자만 최소 84명, 부상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식에 수만 명이 참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폭발은 모두 2차례. 이슬람 국가 IS가 배후를 자처했지만 이란은 초기 이스라엘이 배후라는 데 무게를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تردید نکنید در این جنایت و جنایت‌هایی که مرتکب شدید هزینه‌ای خواهید داد که سخت پشیمان کننده خواهد بود. 이란 내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반이스라엘 정서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반군 등의 대리 세력을 통한 도발이 아닌 이란이 직접 참전한다면 전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휴전이나 인질 석방 협상은 한동안 기대가 어렵게 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가자지구 남부입니다. 검은 연기가 계속 목격되고 있는데 불과 2km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포성이 울리고 한쪽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니로우즈에서 우수경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새로운 단계를 발표했죠. 네. 고강도 전면전에서 저강도 정밀 타격으로 전략 수정을 공식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쟁 축소 압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인질 구출과 하마스 지도부 추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거든요. 레바논도 그렇고 이란도 격앙된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홍해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홍해는 이제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가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항로입니다. 그렇죠. 아시아, 유럽을 오가는 지름길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민간 선박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글로벌 해운사들은 홍해를 피해서 먼 거리를 우회하고 있는데 선박당 최대 13억 원가량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해외 운임료와 해상 운임료와 국제 유가가 동반 상승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동 정세가 올해 세계 경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올해 중동에서 포성이 멈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4일이죠. 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 선방길에 나섰는데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방문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5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최근 고조된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고 또 이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예방시키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워낙 인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탄야후가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최대한 길게 끌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쉽게 끝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얘기를 나눴듯이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된 2024년이네요.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올해도 저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해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